네, 본교재 98쪽에 유제 1번 답은 마이너스 8 또는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 그 다음에 유제 3번 답은 x는 마이너스 1. 유제 4번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유제 4번. 자, 99쪽에 유제 4번. 일단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일단 뭘 좀 없애고 싶어? 분수들을 좀 없애고 싶죠. 몇 배 해줄까요? 12배 곱하기 12를 할게요. 곱하기 12 하면 자, 요 놈은 맨 앞에 있던 12분의 1은 그냥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2x-1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 전부 12배가 되니까 1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전개시켜야 되겠네, 그지? 지금 현재 이 괄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오른쪽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을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싹 다 넘어올게요. 그러면 2x제곱에 3x에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9x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럼 수정아 뭘 시도해볼까? 인수분해 1, 2에 5, 1에 부호는 그렇지. 그럼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2x 플러스 1,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두 근은, 서영아, 여기서 얻어지는 두 근은 얼마랑 얼마야? 5랑 마이너스 2. 그렇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은 정수를 구하는 거죠. 그쵸? 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숫자들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은 요거인 정수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민아 뭐부터 들어가? 0부터 들어가죠. 0, 1, 2, 3, 4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정수는 총 몇 개구나? 5개. 요게 답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또 98, 99쪽의 질문. 유제 1번이요. 유제 1번. 자,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서로 바꾸어 풀었더니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면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현서야, 요 2차 방정식에서 지금 현재 1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뭐라고요? 플러스 3? 지금 현재 써있는 모양이 지금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x 빼기 2k는 0 이렇게 써있지, 연서야. 여기서 1차 항이라는 게 어디를 말할까? 여기가 1차 항일까? 우리가 차수를 따질 때는 k 같은 애는 그러니까 미지수 취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문자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또 친절하게 또 적어줬잖아. K는 상수라고. 이거 숫자란 얘기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차수를 따질 때는 K가 붙어있다고 해서 1차라고 보면 안 돼. 누구만 차수를 정하는 문자야? X만 차수를 정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1차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1차항인 거야, 여기가. 맞니, 연서야? 그럼 1차항의 개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K 플러스 3 이게 1차항의 개수인 거고, 상수항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마이너스 2K 요렇게 보셔야죠. 근데 그 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리를 바꾸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 K 플러스 3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K를 자리를 싹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이게 지금 1차항 개수와 상수항을 바꾼 식입니다.
그 식의 한 근이 7이래요. 성현아 어떻게? 그 식의 한 근이 7이래. 7 어떻게? 대입. 그지? 대입해야지. 불러줘. 대입한다며. x에 7 넣겠다는 얘기 아닌가? 49 마이너스 x에 7이 들어갔어요. x에 7이 들어갔어. 그럼 14k. 좋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3k가 되겠고, 는 0이 없어졌네. 는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k가 되겠고, 그 다음에 49하고 3하고 더해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k 몇이야? 4.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한 k 값을 처음식, 그치? 처음식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처음식, 최초식에다가.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니까, 그죠? 1, 8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분명 써오세요. 여름이네. 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자, 또 98, 99의 질문. 없어? 몇 번이요? 유제 3번이요? 결국 이러다 다 푸는 거 아닌가? 자, 유제 3번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모양을 보면, 자, 이런 모양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겠지만 가장 이 모양의 근을 빨리 찾는 방법은 뭐예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제일 빨라. 그치? 그래서 자,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심지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성현아 뭘 쓸 수 있다? 짝수공식. 그래,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럼 a 값이 얼마지? 1. 1, 그지? 그러면 b 프라임은 얼마죠? 마이너스 3. 오, 멋있어. b 프라임이란 b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 아니 b 프라임은 b를 어떻게 한 거? 나누기. 나누기 2 한 거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치? 자, 그리고 c가 얼마? 좀 닫아봐, 시끄러워. 그래, 입 좀 닫아라죠. 4가 되겠지, 그치? 아, 지난 시간에 단어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잖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할게요. 너 목소리 좋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짝수 공식을 쓸 건데, 성현아,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은 외우고 있겠죠? 모르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x는 뭐더라? B 프라임 뭐 분의 A분의 a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왜 그러지 오늘? 풀마 루트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C. 오케이. 자, 그럼 집어넣을 거니까 a 자리 1 들어갔으니까 이거 없어졌죠? 분모 안 써도 되고, 3 풀마 루트, 자, 9 빼기 4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럼 바로 보이네. a, b 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랑 5. a는 3, b가 5란 얘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 플러스 b래요. 그러니까 한근이 얼마란 얘기야? 8. 8이란 얘기지. 그럼 8이라는 그 근을 요 식에다 이제 뭐 하면 끝나? 대입.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8이라는 근을 대입했더니 64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k 값은 뭐가 될까요? 9가 되나요? 네. 그죠? k가 9라는 것을 다시 요 식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한 근을 찾아야지 끝나겠네. 그치? k가 9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7x 그리고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래서 1, 8에 풀마로 인수분해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8이 되죠. 그래서 성현아, 다른 한글이 뭐야? 8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다 대입했던 근이 얼마였죠? 그 9. 그때 9를 넣었어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x에 얼마는 거였어 이게? 아까
아까 첫 번째 식에서 A랑 B가 3이랑 5라고 나왔잖아. 아,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라며 8. 8이라는 근을 집어넣었었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다른 한 근이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1. 그치, 얘가 그러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다. 2번은 안 해도 되니? 네. 네. 그래요. 해야 돼, 수정아? 하라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2차 방정식의 이제 절반을 넘어간 거예요.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집중을 했죠, 그죠? 풀이 방법을 계속 배웠잖아. 뭐뭐 배웠었니? 근인수분해. 인수분해하는 방법, 합차. 완전 제곱식. 합차.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 합차. 근의 공식. 이렇게 네 가지 배웠죠. 합차 공식은 인수분해 중에 한 종류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차 방정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푸는 건 할 줄 아니까 여기다 좀 살을 붙여보는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자, 여러분이 이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을 텐데, 그 근의 공식에서 요거 어디 들어가 있더라, 요거? 요거? 저거 그- 근의 공식 위에 어. 쪽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이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판별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판별해 낼 수 있는 식인 거지. 무엇을?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대문자 D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이렇게 세 글자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문자 D 해버리면 얘가 판별식을 의미하는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자, 요런 근을 얻었어요. 요런 근을 얻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판별식이잖아요. 이 부분이 판별식 D인데 D가 0보다 크다면 이 분수는 몇 개의 값을 가리키게 되죠? 두 개의 값을 가리키게 되죠. 결국 여기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두 개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지금 색칠한 부분이 양수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분의 1 풀마 루트 5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수정아, 얘는 몇 개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죠? 두 개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숫자가 하나의 근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숫자가 또 하나의 근이다. 이 두 개의 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근이 두 개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색칠한 부분이 태유야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딱 0이 돼버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저거 옆으로 옮겨주면 안 돼요? 잘 안 보여? 저거 하나도 안 보여요. 너 앞으로 와라. 오늘 어차피 얘네 3명 안 오거든? 앞으로 와서 하세요. 자, 요 부분이 0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근이 두 개라 그랬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근이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는 거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 뭐라 그러죠? 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중근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그러니까 요 색칠한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숫자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론 고등학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깔끔하게 해가 없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가 없다.
네, 그래서 판별식이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판별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요, 지금 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써먹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해 공식보다 판별식이 더 중요해요.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을 판별식이라 부르고 이런 의미가 있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영아? 해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0보다 크면 어. 이게 아이고. 뭐라고? 또 안 보이냐? 일로 와. 여기가 좋아요. 안 보이는데 좋고 싫고가 어딨어. 저기 거기는 보이겠어요? 거기 안 아니 보이는데. 여기 직선이니까 더 잘 보일 것 같아. 일로 와. 잘 보이는데 아 빨리 와. 잘 보여요. 공부하겠다며. D가 0보다 작다인가? D가 0보다 크다. 근데 잘 보이는데 왜 대답을 못해? D가 0보다 크면 뭔데? D가 0보다 크면 해가 없다. 그거 일로 와 빨리 와. 아니 진짜 여기 그럼 거기서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앞으로 왔잖아. 그러네. 빨리 여러분 앞으로 와. 진지하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세 개의 판별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요. 판별식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근해 공식도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있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짝수 공식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그렇지. 요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판별식으로 써도 될까? 안 되죠.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됩니다. 돼요. 돼요. 자, 이것도 판별식의 짝수 공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판별식을 4로 나눈 거다. 그래서 요런 기호로 쓰고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 자, 근해 공식이 두 개인 것처럼 두 개니까 판별식도 두 종류다. 그래서 b가 짝수일 때는 요걸 가지고 더 간단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1번 문제에서 판별식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다 쓰면 얘기해요, 하영아. 예,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부터 써볼게. 서영아, a, b, c가 뭐뭐뭐야? 2, b는 마이너스 6, c는 그렇지.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죠? b제곱 하면 얼마일까?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죠? 뭐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건 0보다 어떨까? 크겠죠, 그쵸? 그죠?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럼 0보다 크니까 결과는 뭐예요? 근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치?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ABC가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9죠. 그쵸? 요거 1 마이너스 6 9.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이 똑같이 36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예요. 이거는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 나와? 정확하게 0 나오죠, 그죠? 36 빼기 36 이렇게 돼가지고 0 나옵니다. 판별식이 정확히 0 나왔다는 거는 무슨 근? 중근. 중근은 근이 몇 개? 한 개. 그쵸? 한 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놈도 A, B, C를 써보면 A는 얼마죠, 하영아? 3 요 놈의 A는 3, B는 마이너스 2, C는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1. 자, 그렇다면 B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아니야, 제곱을 시키는 순간 부호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4 빼기 4AC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1이지, 그치?
이거 한꺼번에 기사하면 이거 얼마 돼요? 12. 4에서 12를 뺐어. 0보다 어때? 작아요.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근의 개수는 빵개 쓰시면 되겠죠. 그쵸?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0개라고 쓰셔야 돼요. 없다라고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로 가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기 4 나왔잖아. 뭐 쓸까, 지민아? 짝수 공식 쓰자. 그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 아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어요. 수정아, B'의 제곱이 얼마야? 아 잠시만 2 4 4죠. 4 빼기 뭐 하면 돼? K 그쵸? 4 빼기 K. 그냥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은 가연아,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쵸? 커야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4를 넘겨버릴게요. 4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거 여러분은 까먹지 않았겠죠?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지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나누지.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여기를 K로 만들고 여기를 4로 만들 건데,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아니고요. 부등호가. 그죠? 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네. 언제 바뀌는 거지 이거? 마이너스 음수를 곱할 때 곱하거나 나눌 나눌 때. 그죠?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1번이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2번, 3번 또 할 필요 있나? 없다. 어차피 판별식 자체는 같잖아. 요 부등호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중근일까? 는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중근이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근이 없다는 부등호 방향을 얘랑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하나만 풀면 나머지 두 개는 중간에 등호, 부등호 이것만 조절해주면 되니까 보너스로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01쪽 보겠습니다. 자, 101쪽으로 가서 101쪽에는 2차 방정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x값이 2 또는 5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2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이런 근이 나왔다는 건 이 바로 위에 줄에, 현서야, 이런 근이 나왔다는 건 이 바로 위에 줄에 어떤 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런 근이 나온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위에 줄, 인수분해하기 전 모양은 이걸 전개해버리면 되죠. 뭐라고 쓰면 될까? 그리고 자, 이렇게 됐죠. 물론 2 또는 5라는 근을 갖는 방정식은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앞에 개수가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앞에 이런 거 붙어도, 이렇게 붙어도 해가 2하고 5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2 또는 5라는 해를 갖는 방정식은 자, 요런 모양으로 쓰되 앞에 얼마가 붙을지는 내가 모르니까 앞에다가 요런 걸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A를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그 위에 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만 붙이면 안 되죠. 바로 그치, 전체적으로 요렇게 붙여주면 요게 2 또는 5라는 근을 갖는 방정식을 나타내는 모양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2 또는 5라는 근을 갖는데 x제곱의 개수는 1이야. 그렇게 말했다면 a가 1인 것까지 결정된 거니까 딱 한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a를 붙여 놓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보이나요? 네.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이 두 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더하기. 그죠? 얘는 두 근의 뭐예요? 합이고요. 얘는 두 근의 뭐예요?
곱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합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있고 곱 앞에는 뭐가 달려있어? 플러스 부호가 달려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활용하면 이 중간에 이거 괄호 이거 건너뛰고 바로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x 값이 뭐 마이너스 3이랑 7이 나왔다. 이런 2차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처럼 괄호 해도 되지만 자 합곱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죠. 자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예요? 4. 합하면 4죠. 곱하면 마이너스 21이죠. 그죠? 그럼 봐봐. 합곱을 찾아놓은 다음에 x제곱 무조건 쓰시고 요 자리가 이제 합자리인데 합은 아까 어떻게 들어갔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호에서 반대로 바뀌어서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곱은 그냥 자기 부호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되죠. 요렇게 쓰면은 요게 마이너스 3과 7이라는 해를 갖는 방정식이 된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면 요거까지 붙여주면 완벽한 거죠. 자,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5하고 2 마이너스 루트 5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근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길어지잖아. 그치? 이게 돼가지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하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전개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안 돼.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거죠. 그쵸? 요럴 때는 두 번째로 얘기해준 방법 얘네들의 뭘 이용해라? 합과 곱을 이용해라. 합곱을 찾으면 훨씬 쉬워요. 둘이 합치면 얼마야? 4죠. 4. 루트 5 없어지니까. 자,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빼기 5 아니야? 4 빼기 5 아니야? 그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그죠? 2 플러스 루트 5하고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면 이게 하영아 합창공식이잖아. 2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곱을 찾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차 방정식 쓰는 거죠. x제곱 던져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 마이너스 4x 쓰시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그죠? 요거는 부호 반대로 요건 부호 그대로 자,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쉽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쭉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가지 마시고 합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101쪽의 3번 문제. 다음 수를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요런 꼴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3번에 1번 현소야 뭘로 갈래? 괄호로 갈래? 합곱으로 갈래? 편한 걸로 해. 뭘로 할까? 괄호로 갈까? 자, 그럼 괄호 쳐놓고 뭐라고 써야 돼요? 좋아요. 자, 그리고 앞에 뭐가 붙을 거라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문제에서 요런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잖아. 그지? 네. x제곱 앞에 1이라는 거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놈을 전개만 시키면 답이에요. 현수야 전개시켜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문제 풀다 보면 꼭 이거 끝에다가 는 0 안 붙이는 친구도 있어요. 는 0 안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는 0 없어지면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지? 는 0 꼭 붙여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태희야 2번은 뭘로 갈까? 합곱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쵸? 자, 합곱을 이용한 겁니다.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부호 바꿔서 여기로 들어간 거고 곱이 4니까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쵸? 이게 답이고. 3번은 무슨 근이야?
중근. 중근. 여러분 중근하면 뭐가 떠올라?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5라는 중근을 가지려면은 자 일단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생길 텐데 요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요? x 플러스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중근하면 완전 제곱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니까 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얘는 괄호 가볼게요. 자, 괄호로 가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쓰면 오히려 곤란해져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분수가 되더라도 그냥 똑같이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시키는 건 무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이걸 전개시키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들을 다 찾아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를 한번 봐봐요.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수가 2차 방정식의 한 근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을 딱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뭘로 푼 거야? 근해 공식을 푼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나온 근이 이거면 얘랑 누구랑 같이 나왔을까? 이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으면 누구도 당연히 해가 될까? 그렇죠. 근해 공식을 쓰면 아까 왜 해가 두 개라 그랬냐면 루트 앞에 붙어있는 플마 때문에 해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한 결과다 라고 말하면 2 플러스 루트 3은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과 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부릅니다. 켤레근. 켤레가 뭐야 얘들아? 켤레? 신발. 그지? 뭐 신발 한 켤레, 뭐 양말 한 켤레, 뭐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걸 켤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한 켤레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알면 얘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켤레는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2 당연히 이거고요.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만 뒤집어 준 게 켤레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세 번째는 답이 뭘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 자, 네 번째는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의 켤레근은 뭘까? 2 마이너스 루트 5. 그치? 마이너스 5 루트 5 플러스 2. 그치? 이거를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우리는 어디에 보호를 바꿔라? 루트 앞에 보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보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켤레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해요. 해요. 안 해도 돼요. 맨날 그런 얘기 하시던데. 하고 싶으니까. 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너무 쉽다. 와. 이 방정식은? 네? 이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계산을 해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거 어떻게 나오죠?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고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1이 한 근이잖아. 네.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좀 전에 분명히 한 근이 이거면은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1이라며.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예외가 생기느냐는 거죠. 수학생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이 문제에 지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거 아. 이게 괜히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A값, B값, C값은 전부 유리수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줬지. 그러면 이 A, B, C 자리에는 루트가 들어가서는 될까 안 될까? 루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해를 요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조건이 빠져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켤레근을 사용할 수 없겠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A, B, C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 그러면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중학교 때 뭐 이 조건을 뺀 다음에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풀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붙었는지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치? 네. 근데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자, 넘어갈게요. 102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103층 나가요. 오늘이요? 오늘은 103쪽까지만 하겠습니다. 103쪽까지만. 자, 102쪽의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근을 갖지 않는 2차 방정식을 고르세요. 너무 쉽다. 문제를 읽자마자 여러분 뭘로 풀어야 돼요? 눈. 눈이요? 손. 무슨 식으로 풀어야 돼요? 합차 공식. 판별식으로 풀어야죠. 판별식. 아까 판별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땠니? 0이 더 큰 거. 이제고. 그지? D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라는 거죠. 예. 그죠? 자, 기억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0보다 작죠? 네. 이게 맞죠 그러면?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1-8이 되잖아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습니다. 니은은요 판별식을 쓰기도 전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 무슨 식인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식. 완전 제곱식이면 당연히 판별식 쓰면 0 나오겠죠? 예.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판별식 쓰면 0 나올 거예요. 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쓰면은 25 마이너스 4, 3, 12. 딱 된다. 자, 0보다 어때요? 커요. 크죠? 안 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근 탈락. 자, 리을 같은 경우에 판별식 쓰면 36 마이너스 56인가? 네. 그죠? 0보다 작고요. 리을은 당연히 짝수 공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쵸? 어쨌든 0보다 작게 나올 테니까 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2번 문제는 자,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그랬습니다. 자, 현서야. 요 식에서 A, B, C를 한번 불러줄래? A는 뭘까? 5겠죠? A는 5. B는 뭘까? 마이너스 4겠고요. C는 뭘까? 그렇죠. K 플러스 1. 이렇게 ABC입니다. 근데 태유야, B가 지금 마이너스 4죠? 뭘 써도 좋아요? 그죠? 짝수 공식을 써도 좋죠.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볼게. 태유가 불러줄까? 4 4 마이너스 5 괄호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것이 지금 판별식인데 서영아,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죠? 얘가 커야 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K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4-5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5K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기면 1인가요? 네. 그치? 하영아, 양변을 뭘로 나눌까? 마이너스. 그쵸? 그럼 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밑으로 깔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꿔요. 그렇죠.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민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정수가 누구예요? 정수.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얘는 어디 있죠? 요놈과 요놈의 중간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보다 작은 거잖아, K가 얘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정수니까 누구예요? 그죠? 요거죠, 요거. 0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 했을 때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자, 3번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지? 2분의 1과 3분의 1이라고 두 근이 주어졌어. 그러면 선택을 해볼까? 태희야, 괄호 괄호로 갈까요? 합곱으로 갈까요? 합곱으로 갈까요?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의 합과 곱을 써보겠습니다. 자, 둘이 더하면 뭐죠? 6분의 5가 되겠고, 그치? 곱하면 뭐죠? 6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합곱을 구한 다음에 x제곱 던져놓고 요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그치, 마이너스 6분의 5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앞장과 다른 점은 x제곱 앞에 뭐가 붙었죠? 그죠? 네, 여기 보면 x제곱 앞에 6이 붙어 있으니까 6을 붙일 때, 자, 요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다 깨져요. 지금까지 합곱 만들어 놓은 게 다 깨져. 그래서 6을 붙일 때는 꼭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6을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더 간단해지겠네, 식이. 6x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영아, 이 식이 이 식이야. A는 뭔가요? 마이너스 B는 뭔가요? 1 더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4.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왔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왔다면,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야지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시켜가지고 맨 처음 모양을 찾아보면 x제곱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개수를 잘못 본 식인 거죠, 얘는. 그죠? 지금 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근에서부터 추적을 한 거니까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럼 지금 이 식에서 x의 개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그럼 믿으면 돼, 안 돼? 이거는 믿으면 안 돼. 그럼 대신 뭐는 믿어도 될까? 뒤에 상수항 얘는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식이기 때문에,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추적해서 나온 얘를 만났을 때 여기서 x의 개수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 본 거니까. 대신 뒤에 상수항은 믿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거는 반대겠죠. 자, 이 마이너스 7이랑 2라는 근은, 자, x는 마이너스 7, x는 2 요런 두 근을 얻었다. 하영아, 그럼 어떤 괄호가 생각나? 괄호를 해보자. x 플러스 7 그치. 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이거 전개시키면은 x 제곱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나오고 요렇게 하면 7x 나오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예요? 5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얼마 나와? 곱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4. 자, 근데 이번에는 뭘 잘못 본 상태? 상수항을 잘못 본 상태. 그죠? 아까 x의 개수를 잘못 봤잖아.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본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해? 버려. 그죠? 믿을 수 없어. 대신 이건 어때요? 믿을 수 있어.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찐인 거지. 그지? 서영아, 그럼 요거 믿을 수 있고 요거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x제곱 한 다음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숫자잖아. 얘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자리잖아. 상수항은 둘 중에 믿을 수 있는 게 얘였잖아. 그럼 상수항 자리는 얘로 채워야지. 뭐라고 쓰면 돼?
은 0.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서영아 인수분해 해봐. 얼마를 인수분해 될까? 이거 3이 하면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3이가 아니라면 뭘까? 6, 1. 그러면 얘부를 플러스 주고 요거를 마이너스 주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요. x는 뭘까? 마이너스 6 또는 1. 이렇게 푸는 문제다. 그쵸?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들 버리고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제대로 된 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103페이지에 2차 방정식 활용인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어려운 활용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은 103쪽에 좀 가벼운 활용 문제들만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들은 뭐 뻔하죠.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자, 상황에 맞게 식을 한번 세워보자. 1번부터 볼게요. 103쪽에 1번. 어떤 수를 x로 당연히 잡아야 되겠고 x에 5를 더해서 제곱한 것. 수정아, x에 5를 더해서 제곱한 것. 여기까지만 써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5 전체의 제곱이지, 그치? 그것은 처음 수에 5를 더해서 2배 한 것. 현서야, 처음 수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어떤 수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게 x잖아요. x에 5를 더하여 2배 한 것.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맞죠? 뭐 앞에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쫙 전개 한번 가겠습니다. 전개 갈게요. 성현아, 이거 x 플러스 5의 제곱 전개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자, 우변도 전개하면은 2x 플러스 10.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것도 싹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게 1번 답이 되는 거고 얘를 풀어가지고 x값 찾으면 이제 2번 답도 나오겠네. 지훈아, 얼마? 3호의 풀풀이죠? 네. 그럼 x값은 뭐뭐 나올까?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쵸? 이게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에 나온 게 근으로 적절한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 특별히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숫자든 다 근이 될 수 있으니까 1번 문제의 답은 얘네 두 개가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번의 답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2번으로 갈게요. 2번. 자, 2번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5m, 4m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xm씩 늘렸더니 넓이가 10만큼 커졌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5하고 4였어. 원래 여기가 5고 여기가 4였는데 이걸 각각 xm씩 늘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가로도 x, 세로도 x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x만큼 그렇게 늘렸더니 넓이가 10제곱미터만큼 커졌대요. 그러면 원래 맨 처음에 있던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죠? 20이죠, 20. 넓이가 20이죠. 근데 여기 지금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 새롭게 늘어난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쵸? 10만큼 넓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란 얘기야? 30이란 얘기죠. 그죠? 30. 그리고 그 30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일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 더하기 5라고 쓰면 되겠고, 자, x 더하기 5.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4죠?
그래서 x 더하기 5랑 x 더하기 4를 곱한 게 아까 찾은 전체 넓이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30이다. 이렇게 쓰면 그게 1번의 답이 1번 답은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 그냥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4 이렇게만 쓰면 이게 1번 답입니다. 넓이를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30과 같다라고 놓고 얘를 풀면 되니까요.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에 5x 9x 플러스 20. 자, 하영아 여기 오른쪽에 30 어떻게 할 거야? 냅둘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항시켜야지, 그치? 20에서 빼기 30 되니까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럼 인수분해 되겠네. 얼마일까? 2호로 9를 어떻게 만들어? 10하고 1이죠. 10하고 1, 10하고 1. 부호는 12 플러스 1이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0 또는 1이지, 그치? 이런 거를 이거 그대로 갖다가 답으로 쓰면 돼요? 아니요. 상황에 맞는 답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만 답 된다? 1, 그치? 오케이. 요게 이게 10이면 마이너스 1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m 1이라고만 쓰면 되겠다. 1 이렇게 쓰면 되겠어. x는 1. 그렇죠. x는 끝. 1. 저물 좀 마셔봐도 됩니까? 잠깐만. 숙제가 본교재 90 아니 100부터 103까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69부터 72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 98, 99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68쪽 한쪽만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그 한 단원 쭉 이렇게 질문할 것들을 좀 체크를 할게요. 68에 채점 아닌데. 측정할 겁니다 지금. 채점하고 일단 앉아봐봐. 가라고도 안 하고 혼자가고 있어. 저 워크북을 못 자, 워크북 68페이지에 지금 채점을 할게요. 워크북 68쪽. 네. 자기 거 이거 한쪽밖에 안 되니까 직접 채점합시다. 67번에 10이죠, 10. 68번은 6. 69번은 21. 70번 2분의 1. 71번 15. 72번 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본교재 98이랑 99 요거는 뭐 아까 거의 다 풀어줬으니까 도장 받을 수 있죠? 요거 도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북 56부터 68까지 자기가 질문해야 될 문제들을 좀 추려주세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중에도 그냥 실수로 틀린 거는 자기가 고칠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이제 모르겠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번호를 추려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56부터 68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물어봤을 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내가 한 명씩 부를 테니까 나와서 본교재 여기 도장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장 받은 사람들은 워크북에 질문할 거 추려주세요. 이거 저번에 답석했을 때 채점한 거 답지 줄게. 저도 이거 채점